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70번째 샷 시작합니다. 골프라는 운동이 자신이 친 모든 스트로크의 합으로 본인의 스트로크 전체 스코어를 카운트하는 건데요. 간혹 우리가 어떤 샷을 잘못했을 때, 특히 이제 해저드나 오비 지역 이런 곳에 갔을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벌타, 페널티 스트로크를 추가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쳤던 곳에서 제자리에서 다시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날아간 지점에서 구제를 받아서 벌타 이후 플레이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방금 전 쳤던 곳에서 다시 플레이를 했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오비예요. 그래서 오비는 우리 여러 차례 많이 얘기했지만 아웃 오브 바운스입니다. 아웃 오브, 이게 뭐 BOUNC라고,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해서 어떤 경계에 벗어난 지역을 오비라고 합니다. 오비는 말 그대로 어떠한 티잉 그라운드가 있고 거기서 이제 공을 치고 페어웨이가 있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만약에 그 경기 지역의 바깥쪽, 이쪽이 뭐 도로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러면 이 지역은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이렇게 오비로 이야기하고요.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지역을 오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경기장이 뭐 이렇게 있으면 경기장 바깥 외곽 쪽을 보통 오비 처리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플레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오비 구역을, 뭐 이런 쪽에도 오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실제 플레이하는데 좋지는 않지만 경기 진행상 어쩔 수 없이 골프장에서 이렇게 로컬 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전체의 외곽선 정도만 오비 지역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해저드나 아니면 일반 플레이 구역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오비 구역에서 만약에 쳤는데 공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서 공이 이제 오비 지역으로 날아가면 실제 여기서 다시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타째 치고 오비 지역에 나간 벌타, 오비가 됐을 때 벌타는 1벌타예요. 2벌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잘못된 거고요. 1벌타, 한 벌타 추가되고 여기서 제자리에서 다시 쳐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럼 세 타째가 되겠죠. 근데 또 오비가 나면 여기가 벌타를 먹고 그 다음 치는 게 다섯 타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비가 한 번 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로컬 룰인 OBT라고 하죠. 이 OBT에 가서 네 타째 치자고 하죠. 왜냐하면 세 타째가 잘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네 타째 쳐서 그린에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만약에 오비라는 거는 원래 룰에는 제자리에서 다시 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오비가 나면 다섯 타가 되는 거고, 또 오비가 나면 일곱 타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제자리에서 다시 쳐야 되는 것 중에 오비가 첫 번째로 제자리에서 다시 쳐야 됩니다. OBT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약간 독특한 그런 룰이고요. 그래서 오비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시 쳐야 되지만, 우리가 가서 공을 찾다가 못 찾아서 오비가 됐을 경우, 아니면 찾았는데 오비가 됐을 때 다시 이쪽으로 뒤로 갔다가 이제 플레이하게 되면은 아마추어에서는 계속 플레이가 한 7분, 8분 간격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경기 진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OBT에서 네 타째 놓고 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오비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원위치에다가 공을 놓고 쳐야 되는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하려는 것은 분실구예요. 로스트볼. 분실구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로스트볼. 그래서 공을 잃어버렸을 경우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티잉 그라운드가 있고 여기서 공을 쳤는데 이쪽에 이제 숲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날아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떠한 해저드 지역도 아니고 오비 지역도 아닌데 공을 찾다 보니까 공이 뭐 요즘은 3분이죠. 3분 내에 찾아야 돼요. 예전에는 5분이었죠. 2015년 전에는 5분이었는데 3분 내에 이제 찾아야 되고, 찾는데 이제 공을 못 찾게 되면 로스트 볼 처리가 됩니다. 분실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분실구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선수 같은 경우는 갤러리도 같이 찾을 수 있고 동반자, 캐디 다 같이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으면 여기서 분실구가 처리되면 다시 여기 와서 오비랑 똑같이 쳐야 됩니다. 만약 못 찾을 경우에는 여기가 오비 지역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방금 전처럼 한타 치고 한 벌타 먹고 다시 한타 치고 또 만약에 또 들어가면 또 벌타 먹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고요. 로스트볼 같은 경우는 같이 치는 동반자들끼리 로컬 룰로 여기서 이게 로스트볼을 그냥 너무 이제 그 타수가 너무 가혹하니까 해저드 처리를 하고 여기서 한타만 먹고 요 근처에서 드롭을 하고 치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룰상으로 보면 여기가 그 공을 찾지 못하는 지역 그리고 또 오비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을 찾는 시도를 하다가 못 찾았을 경우에는 로스트볼 분실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오비 지역이나 해저드 지역이었을 때 내가 공을 쳤는데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거나 또는 아니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잠정구라는 것을 치면 좋습니다. 잠정구. 프로비저널 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구를 내가 이번에 쳤는데 저 공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와서 다시 찾으러 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방금 전에 쳤던 공은 1번 공인데 지금 치는 공은 3번 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동반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예의에 좋고요.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비슷한 방향으로 왔는데 여기서 찾은 공이 1번 공이라면 원구로 세컨샷부터 치면 되고요. 만약에 3번 공이면 내가 첫 번째 공을 잃어버린 거고 여기서 세 타째 쳐서 여기 왔고 여기서 네 타째를 치면 된다라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잠정구를 치는 이유는 경기 진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잘 치시는 분들은 제가 잠정구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하고요. 뭐 약간은 좀 아마추어들끼리의 로컬 룰루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해저드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건 오비에 이어서 드렸던 이야기는 잠정구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언플레이어블 볼이에요.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다들 약간씩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언플레이어블 볼인데요. 언플레이어블 볼. 그래서 그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공을 이쪽 나무 있는 쪽으로 갔는데 나무 바로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쳐야 되는데 공이 바로 나무 뒤에 있어서 스윙 하다가도 다치거나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을 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샷을 쳤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치는 것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구제를 받고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다시 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쳤는데 곧바로 이렇게 쉔크 같은 게 나가지고 거리는 얼마 30m 밖에 안 날아갔는데 여기서 그 드롭을 해서 치는 위치가 구제를 받는 위치가 별로 땅이 좋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차라리 그냥 드라이버 티샷 또는 아니면 아이언 티샷으로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치려던 것이니까 여기서 한타를 바꿔서 러프에서 치는 것보다 나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곧바로 그냥 제자리에서 다시 세 타째 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면 티샷을 치고 여기서 세 타째 치는 것보단 여기서 곧바로 세 타째 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비하고 그 다음에 그 분실구랑 조금 다르게 언플레이어블 볼은 다른 선택 중에 하나가 제자리에서 다시 치는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오비나 그 분실구나 그리고 또 언플레이어블 볼 자체가 꼭 티잉 그라운드에서만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에서 치고 난 샷이 잘 왔는데 여기서 친 샷이 오비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세컨샷이 죽거나 서드샷, 티샷이 죽지 않는 다른 형태의 그런 심지어는 그린에 있는 아주 있지 않겠죠. 여기서 친 것이 이렇게 해서 오비 지역으로 날아갔다라든지 날아간 게 아니라 굴러갔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 티잉 그라운드 그리고 다른 지역
그리고 여기 through the green이라고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through the green이라고 해요. 그래서 through the green과 teeing ground, 이런 퍼팅 그린에서 만약에 이런 다시 치어야 될 경우에, 티잉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티잉 그라운드는 티잉 그라운드 정의에 의해서 티 마커로 정해져 있는 두 클럽이죠. 여기 드라이버로 두 클럽, 가장 큰 클럽으로 두 클럽 이내에서만 치면 되니까, 내가 공을 맨 처음에 여기서 쳤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놓고 쳐도 되는, 이 티잉 그라운드 정의에 의해서 티샷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세컨샷이 이제 through the green, 이런 러프라든지 아니면 페어웨이 또는 벙커 같은 데에서 만약에 친 공이 분실구나 오비나 언플레이어블 선언해서 다시 이제 그 지역에서 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드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웨이 같은 데 드롭을 무릎 높이에서 드롭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되고, 벙커 같은 경우는 드롭을 할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땅이 파이게 된 그 모래로 인해서 폭 들어가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에그 프라이라고 얘기하죠. 뭐 프라이드 에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공을 치기 어렵죠. 그래서 벙커 같은 경우는 오비가 나면 굉장히 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또 해저드 지역에 있더라도 첫 번째 드롭을 그 해저드 위치에서 해서 이제 해저드 위치에 머물러야 돼요. 만약에 해저드 위치에서 드롭을 했는데 이 안쪽 러프나 페어웨이 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드롭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홀과 드롭한 지점이 가깝지 않은 방향 쪽으로 뒤쪽으로 하는 것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티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쳐도 되고, 그 다음에 퍼팅 그린에서도 그 공을, 이때는 퍼팅 그린이기 때문에 드롭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플레이스 놓아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드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 그린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릎 높이에서 드롭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퍼팅 그린과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티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퍼팅 그린에 플레이스 그냥 손으로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티잉 그라운드냐 퍼팅 그린이냐 나머지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칠 때 한 볼 타를 먹고 다시 제자리에서 한 타를 추가한 다음에 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놓고 치고, 또 어떻게 공이 흘러갔을 때는 안 되고 어떨 경우엔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플레이하는 데 굉장히 타수에도 좋지 않고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정확히 내가 다시 칠 수 있는 옵션이 어떤 것이 있고, 또는 오비 같은 경우도 원래 룰에는 무조건 다시 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언플레이어볼하고 선언하고는 좀 다르게, 오비는 무조건 원래는 다시 쳐야 되는 거고, 언플레이어볼은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 룰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자신의 또 골프 플레이에도 도움이 되고 타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저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